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덕수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중에 어떤 궁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덕수궁은 어떠신가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전세가 회복되자 피난을 갔던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경복궁과 창덕궁이 파괴되어 마땅한 궁궐이 없었습니다. 이때 월산대군의 사저와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행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강해군은 이곳에서 즉위하였으며 나라의 운을 기린다 라는 뜻의 경운궁이라 명명합니다. 이후 재중건된 창덕궁으로 옮겼으며 자신보다 9살 어리지만 부친인 선조의 계비인 임목대비를 이곳에 유폐시키며 서궁이라 칭합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광해군은 1614년 선조의 적장자이자 동생인 9살의 영창대군을 유배지에서 죽게 만드는데요.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인 폐모살제. 1623년 인조반정의 명분이 됩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임목대비, 훗날 이곳에서 폐서인이 되어야 했던 강해군, 이들의 기구했던 한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덕수궁입니다. 잠시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어보실까요? 사계절의 덕수궁 중 가을 당풍과 함께하는 돌담길 산책은 낭만과 힐링 그 자체입니다. 돌담길을 따라 900m 정도 이어지는데요. 주변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어 문화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과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도시전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걷다가 상대방 얼굴을 보게 되면 대조효과 때문에 실망해서일까요? 누구나 들어봤을 이 전설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과거 이 근처에 가정법원이 있어 헤어지는 부부가 많았고 유폐당한 임목대비와 부인을 무참히 잃은 고종황제의 한이 서린 곳이며 대제학당과 이하학당이 근처에 있어 만나고 헤어지는 청춘 남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는 도시전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전설로 인해 상대방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덕수궁 돌담길 도시전설은 좋은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덕수궁 수문군의 행렬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은 매일 11시, 2시, 3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궁이고요. 경복궁은 화요일 휴궁인 만큼 언제든지 궁궐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왕궁 수문장 교대식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의 황실 긍이병처럼 절도 있는 교대식은 역사와 긍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우리나라의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과 전통문화 재현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 문화 행사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해설이 진행됩니다. 10분 정도 교대식이 끝나면 포토타임도 진행이 되는데요. 인생샷 한번 도전해보세요. 수문군들은 교대식이 끝나고 숭례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람을 하시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신다면 우리의 수문군들은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왕 어딨어요? The two officials, Chuseok and Sayak, just arrived from the palace to supervise the ceremony. 为了监督监察王宫守门将交接仪式，两个官吏祝书和司药在德寿宫内走出宫门。ChuseokとSayak、2人の官吏が交代儀式を監督するため特殊軍より登場しました.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게시판고가 있겠습니다. 세 번의 힘찬 북소리가 울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수궁의 정문인 대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정전인 중화전의 정면에 있었으나 지금의 동쪽으로 옮겨졌으며 교통 방해로 인해 태평로에 있던 걸 다시 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문과 금천교와의 거리가 가까운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안문을 통해 덕수궁으로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게 됩니다. 궁궐 정문 안에 흐르는 명당수를 금천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놓인 다리가 금천교입니다. 다리를 건너며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과 나라 일을 위해 임금에게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623년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는 직조당과 서거당을 뺀 나머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1897년 2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올 때까지 270년가량 역사 속에 묻히게 되지만 격변의 역사는 덕수궁을 둘러싸고 거세게 몰아치게 됩니다.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궁내에는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일부는 서양식으로도 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전인 중화전은 궁궐의 핵심 정각으로서 왕의 할애를 받거나 국가 행사를 거행하던 곳입니다. 1902년 창건 당시 경복궁의 금정전과 비출 정도의 위험 있는 복층 건물이었으나 화재 후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인 단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정전, 인정전 등 다른 정전들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으나 중화전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성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세계 질서 속에 당당하게 자리 잡겠다는 대한제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중명당은 함량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직조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916년에는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직조당은 강해군과 인조의 즉위식이 거행된 곳입니다. 중화전이 중건되기 전까지 정전으로 사용되던 곳이며 고종의 후비인 순원 황기비가 승하한 곳이기도 합니다. 복도로 연결된 이 두 건물에서 행복하게 뛰어다녔을 덕혜옹주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고종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잃고 강제 퇴위당한 고종에게 덕혜옹주의 존재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옛 임금이 머물렀다는 뜻의 석어당입니다. 국내 유일한
중추 건물로 임진왜란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단청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선조가 승하하였으며 인목대비가 유폐되었고 강해군의 제를 이곳에서 문책하였으니 사연이 많은 정각입니다. 단청을 칠하지 않은 서거당은 덕수궁의 화려한 다른 정각들과 대조되어 묘한 느낌을 연출해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경복궁의 건총궁도 단청을 칠하지 않았는데 어떤 우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끔씩 내부 개방 행사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덕훈전은 함량전이 고종의 친전으로 사용될 때 외국 사신이나 대신들을 접견하기 위해 사용된 정각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명성황후 민씨의 신주를 보만한 훈전으로 쓰이던 경후전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친전으로 사용되던 함량전입니다. 임금님의 어자들, 왕조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1월 우악도 병풍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 함량전에서 1919년 1월 21일 승하하게 되는데요. 일제에 의한 독살설이 퍼지면서 항일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고종의 승하는 조선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국면을 알리게 되니 바로 3.1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석조전은 조선시대 궁중건물 중 대표적인 유럽풍 건축물로 영국인 하딩이 신고전주의 양식에 따라 설계했는데요. 1900년 기공을 시작했고 1910년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석조전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양식 정원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석조전 서관으로 1938년 일제시대에 준공되어 미술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수대를 보면 궁궐의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 물개상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큰 연못이 있었고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북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덕수궁 미술관 앞 분수대에는 4개 물개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고종 황제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상이 있었는데 물개상으로 바꿔버린 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0년대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덕수궁 석조전 사진입니다. 석조전 앞 연못에 대형 거북 조각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 옆에 미술관을 지으면서 거북상을 없애버리고 물개상을 설치한 사실을 보여주는 설계도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미술관 공사 설계도를 국내에 있던 나머지 도면과 비교해봤습니다. 1936년 최초 설계도에는 사각형 연못을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1년 뒤 연못을 메우고 타원형의 분수대를 만들기로 계획을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북상이 없어지고 추후 물개상으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분수를 만들고 덕수궁을 공원화해 웃음거리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청은 물개상을 철거하고 거북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제는 왕실의 위엄을 훼손하기 위해 궁궐을 공원으로 만들고 거북상을 물개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우리 궁궐 내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석조전은 일제시대가 아닌 1900년 짓기 시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외국 사신들과 대신들을 접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해방 후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현재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종은 재위 기간 중 석조전의 완공을 보지 못했으며 1907년 퇴위 후 덕수궁에 머물며
만들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근대 국가로의 도약은 실패하고 나라 일은 임금이지만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가 이룬 성과는 다시 조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은 아간 파촌을 통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강무개혁을 단행하는 등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이 주도하는 혼란의 질서 속에서도 강력한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하였으며 교육, 종교 면에서도 장려하였습니다. 이하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기도 했고요. 석조전을 영국이 설계하였다면 정간허는 러시아의 설계를 맡겼습니다. 서양식 건축 양식과 동양식 건축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정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종이 다가를 들고 음악을 감상하던 곳으로 한때는 태조, 고종, 순종의 영정을 봉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두복숭아를 물고 있는 박쥐와 난간에 새겨져 있는 사슴, 소나무는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물입니다. 궁궐에 가시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설계자가 건축주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동서양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조화시킨 점이 뛰어납니다. 정간허는 함령전 등의 정각들을 고요하게 내다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회색과 붉은색 벽돌 벽면은 화려하고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접견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감미로운 음악과 커피 한 잔으로 쉬시던 고종 황제가 떠오르네요. 덕홍전과 함령전 사이로 보이는 소나무 너머 정간원이 보입니다. 부지런했던 황제가 잠시나마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명전입니다. 덕수궁의 별채로 1901년 화무실도서관으로 지어졌으며 1904년 덕수궁이 불에 타자 고종의 집무실인 편전이자 외국 사신 접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비운의 장소입니다. 그날의 비통함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엄숙한 공간이지요.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 수문장 교대식, 그리고 덕수궁의 정각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요 열강들의 러시 등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 강력한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고종 황제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시는지요? 덕수궁은 바로 대한제국의 상징입니다.